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소스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우리가 객체를 다른 객체로 바꿔서 끼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예제는 이래요. A란 녀석이 B란 녀석을 사용할 때 이제 과거에는 얘가 B를 꼭 집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합력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A가 B를 꼭 집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는 X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은 B와 결합력이 없어요. A는 X에만 결합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녀석이 이제 C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걔 또한 X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결합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고 있다가 이제 C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졌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C라고 하는 녀석으로 얘를 대체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소스 코드를 고쳐야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코드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B라고 한 녀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녀석을 여기다가 꽂았는데, 만약에 새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시다. 나중에 C라고 하는 더 개선된 클래스를 만들었거나 또는 업무가 달라져서 다른 형태의 뼈대를 갖고 있는 C가 만들어졌는데, 그 녀석도 마찬가지로 X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C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려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소스 코드가 있어야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고쳐야 되는 거고, 이거 소스 코드를 고쳐가지고 계속 제 빌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B란 녀석 말고 다른 녀석의 클래스가 만들어져도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 물론 소스 코드 없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설정 파일 하나, 외부 파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클래스를 사용해 달라고 하면은 B클래스를 결합시켜주고, 또 이 설정 파일에다가 C클래스를 사용해 달라 바꿔주면은 C클래스를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 파일로 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설정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하나는 XML 형태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설정 파일, 또는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외부 파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클래스에다가 지문을 붙이듯이 이 클래스에다가 컴파일해도 남겨지는 주석, 어노테이션 같은 것들을 달아가지고 그 녀석을 설정으로 쓰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파일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뭐 XML 형태를 갖거나 또는 뭐 JSON 형태를 갖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구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초간단으로 그냥 외부 파일로 뺀 설정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이제 떠오르는 거 뭐냐면 이걸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바꿔 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장 저희가 시급하게 이제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얘가 C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C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꽂아야 되잖아요. 뭐 변수형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C형으로 해야 되나요? 그럼 나중에 또 뭐 D가 되면은 또 D로 바꿔야 되나요? 일단 자료용은 인터페이스형으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녀석의 문제인데요.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어떻게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C를 바꿀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읽어보자는 거죠. 일단 여기는 X로 바꾸고요. 이 녀석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읽어보자. 제가 그것을 읽어오기 위한 그런 설정, 이 바뀌는 부분을 외부에서 읽어와서 이거를 좀 채워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해야 할 객체에 대한 이름을 외부에다가 설정으로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여기다 설정 파일 하나 추가할 건데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세팅이라고 할까요? 그냥 세팅즈 점 그냥 세팅이라고 자, setting.txt 파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현재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B라는 클래스에 대한 그런 패키지명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복사한 다음에 패키지명을 포함해서 클래스명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다는 B. 자, B라고 하는 녀석을 생성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B라고 쓰고요. 또 다른 클래스를 원할 때는 다른 클래스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생성하고 싶은 그런 클래스명을 쓰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고 외부에 있는 그 글자가 어떻게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문자를 읽어올 거예요.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읽어올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양쪽으로 볼게요.
이거 읽어올 거예요. 읽어와서 여기서 그걸 가지고 생성하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읽어올 수 있다고 합시다. 읽어와 볼게요. 그냥 일단. 자, 저희가 읽어오는 녀석은 클래스 네임이에요. 그 녀석 읽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파일 입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 녀석 읽어올 건데, 자, 여기 입력하게 될 내용은 이제 저희가 경로를 넣어야 되는데, 이 파일 시스템에 경로를 다 넣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가 뭐 C 드라이브에 어디에 어느 디렉토리에 이렇게 전체 풀 경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에 보면은 요거의 그 루트, 여기서부터 클래스 패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입력하게 되면은 소스 안에 있는 요 폴더 안에 있는 요 폴더 패키지 자체가 하나의 폴더가 되니까요. 이때 구분자는 역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로 이용해서 우리가 경로를 정할 수가 있죠. 이때 구분자는 저희가 역슬래시가 아니라 이 클래스 패스 루트 경로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슬래시로 그 디렉토리를 경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src 소스에다가 패키지명을 다 써줘야 되는데 쓰기 귀찮으면은 일단 복사한 다음에 거기다가 점 대신 슬래시로 바꾸는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안에 뭐가 있다? 세팅이 있다. setting.txt 파일이 있고요. 자, 이제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요, 이제 문자열이니까 이 문자를 읽어오기 위해서 특화된 녀석이 스캐너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스캐너 하나 마련하고 스캔, 일단 스캐너를 만들면서 생성자에다가 파일 입력 스트림을 넣고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받으면 훨씬 더 편하게 입력받을 수 있겠죠. 일단 테스트니까 이거 읽어오기 위해서 넥스트 라인을 다 읽어오고 걔를 출력을 해볼 건데요. 일단 콘솔에다가 클래스 네임을 먼저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한 줄 읽혀져서 그 클래스명을 출력을 할 건데요. 나머지는 좀 방해가 되니까 잠깐 주석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자, 예외 처리 그냥 던져 버릴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한번 실행해 보면은 그 결과가 요거 한 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읽혀서.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잘 나오네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C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자, C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C라는 클래스가 읽혀져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녀석을 외부 파일로 만들었으면은, 그렇다면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읽어온 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두고, 자, 읽어온 다음에 바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스캐너라든지 또 파일 입력 스트림을 클로즈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외 처리는 던지고요. 자, 그러면은 요 입력된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여기서 또 이제 혼란스러운 게 저희가 읽어온 내용을 여기다 굳이 넣겠다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생성해야 되나요? 이렇게? 사실 이거는 변수인데 이 변수란 녀석을 열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걸 읽어온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뉴란 연산자가 이렇게 되면 문자열 앞에 뉴라고 하는 연산자가 이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를 읽어온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뉴 하듯이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있죠. 자,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거기다가 for name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 녀석을 읽어서 클래스 정보를 얻는 클래스 구조체예요. 이 클래스 나중에 어노테이션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클래스 정보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for name이라는 녀석에 이제 클래스라는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 클래스 정보 파일을 제공해 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객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스트링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점 찍으면은 클래스라는 이런 그 속성 아닌 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얘를 통해서도 문자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저희가 어떤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런 인스턴스가 있으면은 점 찍으면은 get clas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같은 거예요. 클래스명을 통해서 점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객체명을 통해서 .getClass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 녀석의 객체에 대한 또는 개체에 대한 속성이나 또는 메서드나 그런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잠깐 더 설명드리면 a.class 이렇게 하면은 점 찍으면 get declare 해가지고 현재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성이라든지 또는 메서드라든지 또는 생성자라든지 또는 얘가 갖고 있는 어노테이션에 대한 정보 등등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런타임 시에 그 녀석이 갖고 있는 매개 값이라든지 메서드 이름이라 그걸 다 알아내 가지고 우리가 라이브러리 같은 거 만들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또는 이 녀석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구조들을 뽑아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래요. 요 녀석이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정보 구조체를 얻어냈어요. 일반적인 변수를 우리가 클래스 이렇게 하죠. 왜냐면 클래스라고 하면은 얘하고에 걸리기 때문에 클래스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귀엽죠, 그죠? 자, 요 녀석이 클래스 정보를 얻어냈어요. 그 얻어낸 걸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클래스 한 다음에 new 인스턴스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JDK 버전이 어떻게 되냐 좀 달라요. 현재 저희는 1.8 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8 버전 가지고 쓰지 않는다면은 이걸 조금 바꿔야 돼요. 점 찍으면 declare 해가지고 constructor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생성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생성해야 되고 이제 그 하이 버전일 경우에는 얘를 빼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저희 빨간 줄이 거지는데요.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제 X 형식으로 변해줄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던져버리시고요. 던져버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래스라고 하는 문자열 정보를 가지고 물론 패키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 녀석 가지고 클래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클래스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이 메서드를 통해서도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 클래스가 있는데 점 찍으면은 뭐가 있다? new 인스턴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new A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은 이 문자열로 읽혀진 녀석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겠죠? 읽은 걸 써야 되잖아요. 클래스 네임 이렇게 읽으면은 이 문자열에 담겨져 있는 요 내용을 여기다 담고 그걸 가지고 클래스 정보를 얻어서 그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뭐 한다?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와, 그럼 이 내용이 잘 읽혀졌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와, 토탈 30 나왔어요. 와. 자, 그러면 이번에는 C라는 클래스 한번 추가해 볼까요? 정말로 한번 추가해 보고요. 자, 클래스 이번엔 C 클래스 추가하면서 여기다가는 인터페이스로서 임플리먼트 하겠다. 나도 X 인터페이스 구현할래 라고 해놓고 마우스 갖다 대면은 구현할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다가는 제가 50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간단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일은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그게 지금 포커스가 아니라서 자, C라는 클래스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C가 있는데요. 여기서 C라는 녀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C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 코드에서는 B라는 녀석을 C로 바꾸는 코드가 여기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읽어드린 설정에 따라서 생성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까처럼 30이 나올지 새로 바꾼 C 클래스에 50이 나올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와, 50이 바뀌었네요. 대박. 다시 B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설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코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30이죠. 와, 그렇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외부 파일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을 바꿔서 객체를 다른 녀석으로 바꾸게 하는 방법을 많이 쓰죠. 자, 이렇게 변화가 있는 부분을 외부 설정으로 빼고 외부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결합되는 객체가 달라지는 그런 방법을 봤는데요. 여기서도 인터페이스 역할은 톡톡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